노모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다리를 뻗기 위해 나갔다. 길은 길고 피곤했고 노모는 거의 하루 동안 운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라도 잠들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에게는 짧은 휴식이 필수적이었다. 그가 향하고 있던 마을까지 100km도 채 안 남았지만 그곳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일이 아니었다면 그에게는 그 길이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노어머는 조부모님과 함께 여기 살다가 여기 오셨을 때까지 지금까지 운전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군대와 그 후 새로운 도시 생활과 대기업 함대의 운전사 직업도 있었고 코니의 첫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2년 동안 데이트하고 결혼할 계획을 세웠지만 운명은 달리 결정했습니다. 코니의 부모는 명백히 노먼을 자신의 딸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코니가 지역센터에 공부하러 가라고 주장했고 노먼의 슬픔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하지만 멜리사의 등장만으로 결코 빨리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노어먼은 그의 마음의 상처가 점차 치유되고 있다고 느꼈습니까? 멀리서는 충동적이고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녀와 함께 시끄러운 웃음과 소란을 가져왔지만 노어먼은 그들의 각 회의가 감정의 실제 화상 같았고 물론 진원지는 멀리서 칸이었습니다. 미소는 다르지만 차분하고 분별 있는데 왜 그녀를 기억하는가? 모든 것이 이미 과거라면 노먼은 뼈가 부러질 때까지 스트레칭을 하고 머리를 좌우로 돌리며 목을 쭉 뻗기 시작했다. 태양은 이미 마지막 광선을 땅에 보내고 있었고 그는 노먼은 길가의 마른 풀밭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발견한 곳으로 몇 걸음 다가가서 그의 발밑에 보석이 박힌 아름다운 황금 십자가가 달린 황금 사슬을 보았습니다. 그는 발견한 것을 집어들고 그 아름다움과 우아함에 감탄하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차로 돌아와서 특별한 모험의 활력을 얻어 마을까지 남은 몇 킬로미터를 쉽게 달렸습니다. 노먼의 고향집은 침묵으로 그를 맞이했고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의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빈 방을 걷는 것은 슬펐습니다. 외손자를 미친 듯이 사랑했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이곳에서 보낸 몇 년 동안 노먼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는데 기억 속에는 말 기침만 나고 얼굴은 사진 속에서도 흐릿하게 보였다. 아름답고 키가 큰 여자의 어머니,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노먼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을 때 그는 문을 열려고 나갔고 문간에 나이 많은 길리엄 부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먼 그녀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온 사람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길리엄 노먼 부인이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무덤을 방문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나이든 여성이 부엌으로 걸어가서 테이블에 앉았는지 영원히는 아니라고 길리엄 노먼 부인은 주전자를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물과 함께 집을 팔려고 합니다. 도시는 생활비가 비싸요. 돈이 부족해요. 월급이 별로예요. 여자가 한숨을 쉬네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평화자연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도시와는 달리 서로 친척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노먼은 다른 사람들처럼 슬프게 웃었습니다. 여자는 게으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마을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좋은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당신은 여기서 자랐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집을 팔고 싶다면 거기에서 팔면 관심 있는 구매자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곳은 지역센터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서 일부 롯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을 노어머니 잘 물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있는 에마어 머콜리프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도록 허용되었지만 거기에는 좋은 조건이 없고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노어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는 별장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노어머니 말하고는 이미 잊어버렸던 아까 발견한 십자가를 멍하니 불러낸 후에야 팔 것 같아요. 와. 길리엄 부인이 저항할 수 없어 소리쳤어요. 자세히 보세요. 할머니가 십자가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돌 위의 빛의 유희에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길가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노어머는 길리엄 자매가 비명을 지르며 급히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보석을 떨어뜨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노어먼에게 조언했습니다. 교회에 가져가되 혼자 가지 마세요. 내 말 들리나요? 노먼이 왜 놀랐는지 모르세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위험한 줄 모르세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면 병이 나고 불행해질 것입니다. 당신을 따르기 시작할 것이고 그 나이든 여자가 당신이 만들고 있다고 대답한 또
다른 것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길리엄 노먼은 그녀를 무시하고 십자가를 다시 그의 주머니에 넣었지만 그 나이든 여자는 계속해서 옹알이를 하며 그에게 온갖 공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노어먼은 길리엄 부인이 그에게 심은 불쾌한 생각을 즉시 밀어낼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는 웃으며 21세기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진정하고 미시는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돈이 많이 들고 내가 거절하면 날 똑똑하다고 할 사람 오길리엄 부인 그날 밤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노먼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의 생각은 귀중한 발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 대한 그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구성원들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그를 깨우고 노먼은 아침이 되어서야 잠들었다. 이 집을 팔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는 그것을 할 수 없었다. 조상들의 기억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마음이 가벼워졌고 만족스럽게 잠이 들었다. 그가 내린 결정 그는 추운 날씨에 대비하여 고향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는 잔디를 깎고 마당을 쓸고 수리하고 대문을 고쳤습니다. 길리엄 부인은 항상 그를 만나러 왔고 그에게 맛있는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신선한 우유로 대접했습니다. 노먼이 떠나기 전 마지막 저녁에 그녀는 노먼과 함께 30대 여성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로렌입니다. 그녀에 대해 제가 말했잖아요. 당신이 도시에 사는 겨울 동안 그녀를 당신 집에 머물게 하면 그녀가 돌봐줄 거라고 하더군요. 집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친절하고 착해요. 그녀는 질서를 좋아하고 모든 일을 잘 처리해줍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어떻게든 지불할 수 있을 거예요. 돈이 조금 있어요. 로렌이 말했어요. 노먼이 제가 여기서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드리죠. 진저는 많지 않지만 더 많이 배울 것입니다. 로런은 잘 씨를 뿌립니다. 모든 여성들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그녀에게 옵니다. 길리엄 부인은 그것이 그녀가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어머니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며 당황한 여성이 무료로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주문하고 공과금을 제 시간에 지불하면 제가 아무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길리엄 부인이 손뼉을 치며 정말 친절해요. 제가 기사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웃었어요. 아니 로렌은 얼굴을 붉혔어요. 창피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노먼이 손을 흔들었다. 돈이 없는 거 알겠다. 나도 부자도 아니고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더니 아침에 오는 걸 이해해? 열쇠 주고 떠나면 여기서 살게. 로렌은 미소 지었다. 그에게 감사하고 기쁨에 차서 길리엄 부인을 안아주었습니다. 멋진 소식입니다. 십자가를 던져 내 말을 들어 노먼은 멜리사의 생일 전날 도시로 돌아왔고 그녀는 행복하게 그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몸을 던졌습니다. 네 노먼 당신이 너무 그리워서 오래된 집을 팔았나요? 아니 노먼은 소녀에게 키스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팔지 않았어. 알다시피 난 그냥 할 수 없었어. 추억이 다시 넘쳐나서 간단히 처리할 수 없었어. 유지하기로 결정했어. 노어먼 멀리서가 실망했다고 말했지만 내일이 내 생일인 줄 알았어. 그래 내 햇빛 기억해. 노먼이 말한 건 다 그런데 집이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지? 난 단지 나에게 좋은 선물을 사줬으면 좋겠어. 좋은 것 모든 여자들이 질투하게 놔두기. 토미 몰리에게 값비싼 새 전화기를 가져왔어. 윌리가 사라의 생일을 위해 금팔찌를 샀는데 어쩌지? 나야 난 그들보다 더 나빠. 눈물이 가득한 소녀의 눈. 노먼은 이미 그녀에게 선물로 준비한 새로운 사람 향수병에 대해 생각했지만 멜리사의 말은 즉시 그의 노력을 평가절하 했지만 그녀가 금에 대해 언급하자 그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멜리사에게 한 말을 서두르지 마세요. 내 선물이 확실히 내 친구들을 부러워하게 만들 것 같아요. 왜 모든 여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 멜리사 우리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싶어요. 잠시 멈추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정말로 집을 팔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실수일지도 모릅니다. 결혼식에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입자를 거기에 들여보냈습니다. 노어머니 설명했습니다. 아, 잘 됐습니다. 멀리서가 외쳤습니다. 그는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어먼 슈러그드.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손님이 내일 7시에 몇 시에 올지 급히 화제를 바꿨습니다. 멜리사는 미소를 지으며 늦지 마십시오. 노먼의 선물은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그는 그 소녀를 놀리기로 결정하고 먼저 그녀에게 꽃과 지갑을 주었습니다.
멜리사의 얼굴이 쓰러지자 흥미를 느끼며 그녀는 정확히 그런 것들을 원했고 노먼에게 이 품목들을 상점 창문에서 2번 이상 보여줬지만 이제 그녀는 더 많은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그녀의 목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십자가를 걸었을 때 그녀는 기쁨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생일 소녀는 부러워하면서 감탄하며 외치며 아름다운 보석 조각을 조사했지만 그들이 노먼에게 그 가격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단지 농담을 했을 뿐이고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은 성공이었습니다. 멜리사는 마침내 모든 친구들을 능가하는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들과 단둘이 있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선물의 소중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헛되이 기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리는 당신의 노어머니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을 얻었는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락커펠러가 아닙니다. 단지 평범한 운전사입니다. 노어머는 밤에 택시 운전사로 일합니다. 멀리서 말했지만 여자들은 그냥 웃어도 내 사라는 웃었어. 택시 운전사가 너무 멋있어. 아마도 내 윌리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택시 운전사가 되라고 말할 거야. 그 사람들은 그토록 소중한 것을 좌우로 나눠주는 패디셔보다 더 부자일 거야. 몰리는 방금 외쳤어. 평범한 보석일 수도 있고 그게 전부일 수도 있고 심지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멜리사는 심지어 울타리와 분노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논쟁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사라는 아침에 보석상에 가서 그에게 평가를 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진짜 황금 다이아몬드라면 내가 먼저 너와 노먼에게 사과할게. 멜리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한 대로 모두 나에게 사과할 거야. 그녀는 고개를 높이 들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돌려줘서 그녀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멜리사는 아침이 오기를 간신히 기다렸다가 일과가 시작되자마자 서둘러 보석상으로 달려갔습니다. 40대나 50대 초반의 잘생긴 남자가 그녀에게 인사했는데 뭘 드릴까요? 그는 제가 아니라고 물었습니다. 멜리사에 대한 설명을 구입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알고 싶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 남자는 멜리사에게 십자가와 사슬이 들어있는 상자를 꺼내는 길에 자기 사무실로 따라오라고 초대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 뒤에 문이 닫히자 그녀는 그것을 보석상에게 건넸다. 그 남자의 얼굴은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바뀌었고 그는 놀라움을 보인 다음 혼란스러워했고 그 다음에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만지고 갑자기 손을 들어 옷을 입혔다. 절망과 고통의 비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그의 입의 얼리서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녀의 물건을 빼앗고 도망치려 했지만 보석상은 그녀의 팔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십자가 어디서 얻었니? 나한테 놓으라고 했어. 너무 겁에 질린 프라임 멀리서가 아프지만 그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소파로 끌고 가서 앉혔습니다. 반복합니다. 내 남자친구가 준 이 십자가는 어디서 얻었나요? 어제 내 생일에 그 사람 이름은 노어먼 멀리서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것은 내 십자가입니다. 나에게 돌려주시고 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때까지 당신은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보석상이 계속해서 노어먼에게 전화하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여기로 오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난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난 아무 죄도 없어. 멜리사가 노먼이 전화를 받기를 기다리며 울부짖었다. 노먼이 마침내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가 소리쳤다. 전화 뭐 했어? 이 십자가 어디서 얻었어? 내가 나한테 준 십자가 때문에 그들은 나를 죽이고 싶어 했다. 노먼은 멜리사가 흐느끼고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멜리사 지금 이 순간 보석상은 어디에 있는가? 전화기를 빼앗아와서 이리로 와 아니면 경찰에 전화하게 이해해. 슉슉 어디로 가야 하는지 노어머니 갑자기 침착해지라고 물었지. 이 남자가 경찰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고 10분 안에 처리할 수 있을 거야. 그는 도착해서 화가 난 보석상 앞에 서서 그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노어머는 그에게 길가에서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돌아왔어. 내 아내는 임신 중이었어. 맙소사 내가 어떻게 그녀를 찾았는지 아신다면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고 심지어 그 이상도 했지만 그녀는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낳기로 되어 있었죠. 내 아들 나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 아기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진짜 가족이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이고 무엇보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보석상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멜리사와
노먼이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노먼이 그 남자에게 물었어요. 세스 노어먼은 자신을 소개했고 그의 약혼자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스 저는 정말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당신의 십자가를 찾았습니다. 노어먼은 세부 사항을 말하고 흥분하여 사무실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시선이 한 여성의 초상화에 떨어졌습니다. 보석상 책상 위에 있었는데 세스가 쏘인 것처럼 뛰어내린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외쳤어요. 로렌 넷에 입잔한 그녀를 내 시골집에 들여보냈어요. 그녀는 지금 거기 아기와 함께 살고 있어요. 오 맙소사 세스가 외쳤어요. 가자 가자 거기로 가자. 지금 당장 달려가서 문으로 갔지만 즉시 멜리사와 충돌했는데 내 십자가는 어쩌고 돌려달라고 멜리사는 멜리사에게 물었다. 다 들었는데 어떻게 노먼이 눈을 크게 떴느냐? 그건 로렌의 보석이니까 돌려주고 싶은 게 어디 있든 상관없어.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준 내 선물입니다. 세스가 그녀를 미용실로 데려갔습니다. 십자가 대신 어떤 보석이든 선택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미용실은 내 것입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으며 당신에게 그런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멀리서는 아름다운 귀걸이를 선택했고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닌 유난히 아름다운 십자가를 후회했지만 노어먼은 갑자기 소녀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실망한 표정을 얼굴에 숨기기 위해 그녀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세스는 신경 쓰지 않고 전에 두 판매원에게 몇 가지 지시를 했습니다. 서둘러 차를 향해 거리로 나가자 그는 값비싼 차를 향해 노먼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요. 난 그럴 수 없어요. 퇴근 시간을 좀 달라고 해야 하고 세스는 모든 것에 실망했지만 그들이 도시를 떠났다는데 동의해야 했습니다. 저녁에 로렌이 아들을 재우고 있을 때 대문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가 마당을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는 서둘러 문으로 달려가서 조심스럽게 거기 누구 있느냐고 묻습니다. 로렌 노먼은 나예요. 노먼 문 좀 열어주세요. 노먼 여자는 깜짝 놀랐고 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평안을 찾지 못해 왜 떠났는지 모르시나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그 여자의 입술이 눈물을 흘리며 떨렸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보았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당신이 샬롯과 함께 거기 있을 때 당신은 키스하고 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나인데 널 봤어. 세스 난 참을 수가 없어서 내 바보 같은 여자를 떠났어. 샬롯은 나에게 아무도 아니고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난 당신을 속이지 않았어. 로렌 그녀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 직접 키스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누구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우리 아들만을 사랑합니다. 이 가족 현장에 참석한 우리 아들 노어먼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세요. 부적절하다고 느꼈고 부부에게 화해할 기회를 주기 위해 조용히 떠났습니다. 길리엄 부인은 손을 모으고 앉아있던 로런과 세스에게 오기 1시간 전에 자신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길리엄 부인은 내가 임신했을 때 길에서 어떻게 끝났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섰던 로렌은 돈이 거의 없다고 해서 가는 곳마다 버스표를 샀는데 몸이 너무 아프고 계속 구토를 했고 운전기사는 내가 나가기 위해 몇 번 멈춰야 했다는 것을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걸쇠가 열리고 헤비했던 십자가가 땅에 미끄러졌는지 내가 들어본 이야기 중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노먼이 고개를 저었다는 것입니다. 잘 끝나서 다행입니다. 길리엄 부인은 잘 웃었고 십자가를 찾는 것이 불행하다고 하더군요. 그는 그녀에게 윙크했습니다. 조금 옳았어. 오늘 나한테 내가 신부와 헤어졌다고 말했잖아. 그렇게 좋은 거야. 당연히 노먼은 소리쳤고 나는 멜리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보여준 운명의 진심으로 감사한다. 나는 그녀에게 영원히 마을로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바보라고 불렀고 더 좋은 신랑을 찾을 것이고 당신도 더 좋은 사람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스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당신도 우리처럼 진정한 사랑을 갖기를 바랍니다. 로런과 나는 이미 진정한 사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니를 기억하며 슬퍼하지 마세요. 노어먼 길리엄 부인은 그에게 다음날 세스와 그의 가족이 마을 선물을 가지고 떠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당신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세스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노어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제가 마을 주민이고 당신이 저를 방문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낚시 자연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세스는 방문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음날 저녁 따뜻하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누군가 노어먼의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고 얼어붙었습니다. 노어머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